안녕하세요. 달콤한 언니입니다. 오늘은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결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결혼 준비할 때 되게 머리 아프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결혼 준비가 좀 수월하고 재밌었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달콤 언니처럼 좀 수월하고 재밌게 할 수 있는지 또 한 가지의 사례가 될 테니까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결혼 준비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예단은 100% 생략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예단은 하나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셔가지고요. 예단은 100% 생략했습니다. 물론 여자 집 입장에서는 예단을 100% 생략하는 게 그냥 말만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사실 좀 의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안 된다. 그렇게 널 보낼 수는 없다. 이래서 성이라도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진짜 저희 시어머니가 예단을 거부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 또한 사실 의심했어요. 말만 그럴 수 있다. 또 나중에 예단 안 왔다고 나중에 뒷말 듣는 것보다 우리 성이라도 좀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제가 있는 데서 그 어머니께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리고 그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진짜 예단을 안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그 주머니 다 한 주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돈이 내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그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받고 또 거기서 반 떼가지고 이렇게 돌려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희가 이불이라도 좀 보내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불은 이미 있다. 덮고 자는 거 있으니 이불 보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희는 예단을 100%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도 결혼식이 좀 축제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목표였고 두 번째는 결혼식 비용이 최소로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은 지나고 나면 잘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느 식장에서 결혼을 했는지 신부가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지는 사실 사람들이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사자인 우리도 내가 뭐 입었더라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근데 기억하는 거는 내가 신혼여행을 어떻게 보냈느냐 어떠한 신혼여행을 갔느냐는 제가 오랫동안 기억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에 드는 비용을 최소로 줄였고 그 돈을 더 세이브해서 신혼여행에 오히려 힘을 더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에 그 결혼식장 비용, 그리고 스드메 비용, 헤어 메이크업 비용, 식전 웨딩 비용, 그리고 식날에 촬영하는 비용까지 모두 해서요. 총 2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총 비용이에요. 식사를 제외한 총 비용. 제가 270만 원 들었다고 하면은 결혼식을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270만 원만 들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일단 서울에서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연고가 서울이 아니라 굳이 서울에서 예식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부인 저의 집에 있는 그 고향에서 예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식장이 새로 생기는 예식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벤트를 받아가면서 할인도 많이 받아서 270만 원의 예식을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예식을 했고 메이크업과 그리고 헤어도 저는 다 그 예식장에서 진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웨딩 플래너도 없이 했기 때문에 비용도 절감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혼식에서도 재밌었던 건 신랑과 신부 저희 둘이 사회를 봤어요. 그래서 뭐 주례 없는 결혼식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자 없는 결혼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둘이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손에는 부케를 잡고 한 손에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결혼식을 진행을 했었고 결혼식이 거의 1시간가량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도 모두가 정말 깔깔깔 웃으면서 즐겁게 축제를 즐기는 분위기로 결혼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결혼식에 왜 그 버진로드 입장할 때 보통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아버지가 제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그런 경우는 보통 신랑과 함께 입장을 한다거나 또는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이런 식으로 친척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는데 저는 저희 엄마의 손을 잡고 입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계속 거절을 하셨었어요. 누가 그런 거 한 번도 예식장에서 본 적이 없다. 엄마 손을 잡고 입장하는 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왜 내가 내 등록금 한 번 되지 않은 우리 친척의 손을 잡고 들어가야 되냐. 여태까지 고생한 엄마의 손을 잡고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들어갈 때 되게 막 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거절을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약속을 했을 때 엄마, 내가 엄마에게 울지 않는, 눈물 나지 않는 결혼식을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저희 엄마는 정말 한 번도 울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막 울었지 저희 엄마는 한 번도 울지 않고 계속 막 이렇게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결혼식을 진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영상 화면도 같이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결혼식 영상인데 보면은 저희 남편은 앞에 있는 스크린이 열리면서 등장을 했었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입장을 했었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축가나 그리고 축하 연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축제의 분위기를 만들었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신랑 신부가 함께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봤었던 이런 게 지금까지도 왔던 우리 하객분들에게 회자가 될 만큼 되게 재밌고 인상적인 결혼식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드는 게 바로 신혼집인데 저희는 신혼집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저희 신랑이 그때 이제 여의도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한 15분 거리에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피스텔에서 처음 신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도 살 것도 없고 저도 자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던 거 가지고 들어가고 제가 갖고 있던 게 더 좋은 가전이거나 가구면 그거 가지고 들어가고 이미 남편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가 있으면 그냥 다 버리고 남편의 짐 중에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전이나 뭐 이런 혼수를 준비하지 않고 바로 그냥 숟가락도 있는 거 가지고 들어가서 신혼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 되게 남들 보여지기 좋게 되게 뭔가 준비된 상태에서 결혼을 시작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이걸 해낼 의지와 힘만 있다면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저는 뭐 준비되지 않아도 작게나마 또 신혼 살림을 시작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고 한 칸 한 칸 늘려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이렇게 힘을 많이 쓴 곳은 바로 신혼여행인데 저는 신혼여행에는 약간 좀 힘을 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결혼하고 돌아오면요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신혼여행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 가서 스냅 사진도 한번 찍어보길 추천드리고요. 그 사진이 남기도 하지만 그 사진을 준비한 그 과정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스냅 사진도 좀 찍기를 추천을 드리고 휴가를 좀 오래 뺄 수 있으면 길게 가서 같이 여행을 하면서 좋은 추억들을 많이 남기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돈을 아껴야 할 것과 돈을 좀 써야 될 곳 이거를 또 미리 좀 상의하고 구분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는 결혼을 준비를 했었고요. 다행히 지금까지 8년 차가 된 지금까지도 알콩달콩 햄을 볶으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식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정말 재미있게 소꿉놀이 하면서 준비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자의 가정의 문화가 다르기야 하겠지만은요. 신랑과 신부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상의하면서 허례허식을 좀 빼면서 결혼식을 준비한다면 조금 더 행복하게 또 만족스럽게 결혼식을 준비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달콤한 오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